증시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그 자체만 보면 약간 보합권 혼조세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그래도 오랜만에 좀 느낌 있게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지수를 좀 보면 다우 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 날. S&P 500은 0.2 올랐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하면서 뭐 거의 보합이기는 합니다만 뭐 약보합으로 이게 풀기가 될 정도이겠죠. 그래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가 나왔음에도 등락이 이 정도였다?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해요. 이유는 아무래도 주간 단위로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하면서 조금은 좀 쉰 느낌,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가 1.4% 올랐습니다.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거고요. 7월 이후에 최대 주간 상승률입니다. S&P 500은 2.5 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3.3% 급등을 했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이후에 주간 기준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거고, 뭐 S&P 나스닥 모두 2주 연속 랠리를 이어간 것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고용 보고서를 딱 보면 약간 좀 혼조된 그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때? 라고 했을 때 확실히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나 봐로 어느 정도 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연준의 긴축도 끝이 보인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8월 고용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좀 보면 신규 일자리 수가 8월에 18만 7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고용시장 여전히 뜨겁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에 15만 7천 개 신규 일자리가 늘어섰는데 그거보다 한 달 새 지금 3만 개가 더 늘어난 뭐 그런 구조이고, 시장의 예상도 17만 건이었으니까 예상도 훨씬 웃돈. 뭐 이렇게 봐버리면은 노동시장이 이게 냉각 시그널이야? 라고 할 법도 해요. 근데 이제 밑에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신규 일자리를 보니까 헬스케어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자리가 9만 7천 개가 늘어나면서 절반 이상을 다 이 부문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 찾는 분들 좀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사회복지 이쪽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관련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옐로우 우리 그 운수 창고 기업인데 이 기업 뭐 이제는 파산했다 이런 거 저희가 아마 몇 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확 줄어들면서 그쪽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슈들도 많이 맞물려 있어서 이 신규 일자리 수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급격한 이슈들을 제외한다면 이거보다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여전히 뜨겁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다만 시장에서 안도한 것은 그 아랫단입니다. 일단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보다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게 7월에는 0.4%였고요. 시장 예상이 0.3% 증가였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것. 이게 결국은 인플레와 연결이 되고 그게 또 긴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도를 했고요. 무엇보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지금 3.8까지 치솟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외죠. 그래서 전월에 3.5였고 시장 예상도 3.5였는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아지면서 확실히 긴축의 효과가 나오네. 이게 이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게 2022년 2월 수준의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게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지표가 딱 나오자마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다라는 해석들을 했습니다. 이 실업률이 결국은 높아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이 되는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지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 이상은 이제 없다. 이제 오랫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채권 파트의 시장 전략가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금리의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권 사라는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월가의 분석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의견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 아랫단에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긴축은 멈췄다. 이런 게 대세라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페이브 파이낸스의 피터 콜이 최고 시장 전략가 이 페이브 파이낸스를 창립한 멤버이기도 한데 노동시장이 뭐 다 이제 냉각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또 볼 수 있어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용 보고서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 임시직 고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임시직 고용이 줄면 이게 어떤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신호로 봤어요. 임시직부터 줄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규직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확 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요 임시직 고용이 줄어드는 게 그거와는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임시직이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규직 쪽으로 이게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평균 근무 시간이 34.4시간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규직이 임시직의 그 빈 공간을 채우고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이 얘기는 뭐냐? 이 임금 상승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요 피터 코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당 뭐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했지만 결국 지금 그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안 될 상황은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소수의 의견이라는 거 요거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실제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고용 지표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결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 연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로 기울고 있는 게 실질적인 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CME 패드워치 내용인데요. 일단 9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 요 베팅한 확률을 보니까 지금 동결이 94% 그리고 인상할 거야가 6%에 불과했습니다. 요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일단 9월은 다 동결론이 우세했는데 동결의 베팅한 확률이 80%였거든요. 그게 이제 94%로 치솟은 거고 이게 인상 가능성을 약 20%가 봤는데 그게 6%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론이 우세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동결론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번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중요한 건 그래 9월에는 다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어. 근데 11월에는 인상하지 않을까와 비둥비둥했고 오히려 인상론이 조금 더 우세했는데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1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동결론을 점치는 확률이 64.6%로 그리고 인상이 33.5로 줄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동결이 44.5, 인상이 46.7였는데 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11월에 인상론이 우세했는데 그것마저도 바뀌어버린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긴축은 끝났어.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이슈들 또 점검을 해볼 텐데 앞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핵심적인 이슈였다면 또 다른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8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47.6을 기록하면서 전월은 물론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요 기준점이 50이에요. 그래서 50보다 높으면 제조업 경기가 호황 국면이고 회복 국면이고,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데 여전히 50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조업 경기는 조금 위축 상태구나 라는 게 해석은 되는데, 그 위축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긴축은 끝나가는데 경제는 그래도 망가지지 않았다. 이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현재 제조업 경기는 9개월 연속 위축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위축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요 이슈는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게 나온 뉴스인데요. S&P 500 지수가 이제 3분기 분기 재조정, 지수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블랙스톤과 에어비앤비가 신규 편입됐습니다. 요거는 18일 거래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스톤과 에어비앤비는 한동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 요 블랙스톤이 4.4% 올랐고요. 요 에어비앤비가 5.6%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의 이 대체 자산을 주로 투자하는, 대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뭐 사모펀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는 우리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이죠. 요 두 기업이 편입이 됐고, 사실 시장에서는 요거 두 개 플러스 델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델은 편입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블랙스톤과 에어비앤비는 수혜가 예상되고, 요 두 개가 들어가면서 링컨 내셔널하고 누엘 브랜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은 근데 시간에서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수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금요일장에서 한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모델 3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디자인을 완전 변경하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출시를 했죠, 금요일날. 그래서 요 모델 3는 가격이 아마 한 5천만 원,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전후대라서 이게 약간 테슬라에서는 대중화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요 모델 3인데, 요거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을 중국에서 12%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델 S하고 모델 X 가격은 지금 보름 만에 7%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 인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가는 밀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모델 3 가격은 인상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일단 디자인 변경된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12%나 올렸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확 판매가 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대중화 모델은 아니지만 비싼 가격은 낮추면서 대중화 모델의 가격을 올린다면 나중에 어떤 마진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선 이 전략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 라는 해석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 3, 요 디자인 변경되는 새로운 모델 3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을 거야 라는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바꿨고 주행거리 요 성능을 많이 좀 높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올릴만 하죠. 디자인 변경하고 하면 대부분 가격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은 노동절 휴일입니다. 휴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일은 수 라이브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 열려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 노동절 휴일인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6일에 수요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표 나옵니다. 금요일 날 제조업 나왔고 이제 서비스업 나올 거고,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에 대한 전망과 뭐 분석 나오는 베이지북 발표가 있을 거고요. 7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와 2분기 생산성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요 지표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막 증시를 막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없죠. 뭐 대부분 지금 물가나 고용 지표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이고, 그리고 7일과 8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정말 줄줄이 나옵니다. 뭐 바, 굴스비, 윌리엄스, 보우먼, 로간 등 뭐 연설이 너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긴축이 멈췄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 연설에 아마 관심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우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약간 뭐 합리적인 중도 뭐 요런 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뭐 요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과 별개로 9월 증시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9월 증시에 대한 다들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9월 증시 전망을 잠깐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 뭐 9월 증시는 정말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최악의 달이다. 뭐 9월은 공포의 달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나와요. 실제 보시면 요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CFRA와 S&P 글로벌 걔들이 만든 자료인데 1944년 이후 1944년 12월 말 이후니까 아마 1945년 때부터 이게 집계가 된 건데 월별로 요 평균 수익률을 좀 보시면 9월은 마이너스 0.7%로 월 수익률 기준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2월이 마이너스 0.22%로 그 다음, 그 다음에 8월이 마이너스 0.07로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8, 9월은 그냥 최악의 월이에요. 증시 계절성으로 봤을 때. 근데 특히나 8월보다 9월은 훨씬 더 안 좋았어. 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부터 2022년까지 하면은 총 한 9월 증시를 한 77번 정도를 맞이했겠죠. 그 중에 지수가 올랐던 거는 44%에 그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6%는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77번 중에 43번은 지수가 내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증시에 있어서 그 77년간의 역사 속에 9월에 제일 많이 올랐던 그 수익률은 8.8이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때는 한 12%까지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다라는 이런 평균치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S&P 500 기준이고 그 아래는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이 최악의 월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이거는 뭐 CFRA 뭐 여기에서 1945년부터 집계한 건데 뭐 오케이. 다른 데 자료는 어때? 라고 봤더니 딴 데도 똑같아.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를 봤더니 이거 자, 이걸 볼게요. 자, 요 부분. 요게 9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진짜 9월이 최악이구나가 나오죠. 그래서 요 색깔별로 보면은 제일 연한 거 요게 최근 10년간의 9월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최근 10년간 더 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간을 조금 늘려서 그럼 최근 20년간 봤더니 뭐 최근 10년간보다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훨씬 더 9월 증시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최근 20년, 요 다음은 최근 30년, 요거는 1950년 이후, 요거는 1928년 이후인데 뭘 봐도 그냥 9월이 최악이었어. 라는 게 요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를 봐도 확인이 돼요. 9월 증시 진짜 안 좋구나. 확인돼요. 자, 마지막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시한 것도 1960년도 S&P 500 고 지수, 고 가치를 그냥 기준점으로 1000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자, 9월은 이게 이제 2022년까지겠죠. 뭔가 그냥 그죠. 기준점 밑이야. 그런데 앞으로 보면 10월, 12월, 11월 그 앞으로 남은 3개월은 다 좋아. 앞서서 그 데이터들도 그게 나와요. 볼게요. 그죠? 10, 11, 11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이 9월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들 9월은 야 8월보다 증시 더 안 좋을 거래 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 9월은 최악의 달이었어. 근데 올해는 다를 것 같아 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봐야죠.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시장 전략가가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요 옆에 있는 사진은 요 라이언 데트릭이 아니죠. 요분은 팀 쿡, 애플 CEO죠. 자, 다를 것을 보는 이유 이분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증시 상승을 이끌 긍정적 촉매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해와는 이번 9월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강력한 AI 기대감입니다. 올해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AI가 끄는 것처럼 9월에도 AI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AI 하면 기술주 진영의 키워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 라이언 데트릭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기술 부문뿐 아니라 그냥 모든 업종, 모든 산업 전반에서 요 AI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에 다 AI를 적용하는 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그냥 전 산업 부문에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대감 강력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세일즈포스 요 세 기업이 이번 9월 중에 AI 혁신 관련 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정말 AI를 통한 혁신 제품들을 공개할 것이고 세일즈포스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9월에 행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9월에 유독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대기성 현금 자산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실제로 다뤘었던 것 같아요. ETF 얘기하면서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게 단기성 채권 ETF로 들어가고 MMF로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지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건데 지금 MMF의 총 자산이 5조 5,7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게 이제 8월 23일 기준인데 그래서 이게 다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요 대기성 자금으로 있다가 이게 그럼 결국은 증시가 최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되고 어떤 또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되면 이 현금성 자산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증시 주변의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이것도 괜찮아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때 됐다라는 거죠. 넘어갔던 게. 자, 세 번째 이슈는 애플입니다. 12일 날 애플이 이제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뭐 애플에서 정확히 밝힌 것은 아닌데 시장에서는 요 12일 날 새로운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폰 15 신제품이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9월 증시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9월 증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9월 증시 한번 네, 흩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